되고 있는 거죠. 이 제보자는 당시 양현석 전 대표에게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빈이랑 풀냐고. 이미 다 검사했다고, 다 나왔다고. 7층으로 가는 거예요. 양현석 방으로. 양현석이 딱 오자마자 그 핸드폰 자기도 안 쓸 테니까, 끌 테니까 너도 핸드폰 내라. 돈 주겠다고. 진술 금고라고. 변호사가 줄 테니까 연예계에서 네 죽이는 거 1도 아니라고. 노영희 변호사님, 양현석 전 대표가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양현석 전 대표가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진술 써도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뭐 물론 주장의 신빙성은 가려봐야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이 말이 가능한지 정말로 양현석 씨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에서 처음에 진술할 때 나는 B아이와 함께 마약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자기를 불러서 양현석 씨가 너 그러면 안 된다. 난 다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양현석 씨가 옆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받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A라는 사람이 직접 양현석 씨에게 나 B아이랑 했다고 말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네. 사실은 그 얘기를 누가 해줬겠습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양현석 씨가 알아서 그 다음날 A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말한 거 내가 다 아니까 그러지 말아라. 네. 내가 변호사 선임해 주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A라는 사람이 내가 처음에 B아이랑 연루됐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양현석 씨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가서 조사만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쭉 보게 되면 양현석 씨 말이나 A라고 하는 이 공익제보자의 말이나 또 주변 인물들의 말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쩌면 이게 좀 그 내부 정보를 누군가가 누설해주는 그런 라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남국 의원님, 네. 이 YG 소속 가수들의 마약 논란이 사실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고 꽤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 여러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 논란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때마다 좀 솜방망이다 이런 논란들도 따라다녔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마약 사건이 터진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 자체가 의심스러운 사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것만 말씀을 드리면 빅뱅 GD로건이 2011년도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상습성, 흡연은 인정이 되는데 상습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겁니다. 네. 만약 일반인 같은 경우였다라고 한다면 일회했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벌금형은 처벌이 되었을 텐데 이 기소유예 나왔다는 거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고요. 특히나 빅뱅 지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이런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더더욱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처분이었는데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0년도에 이 박봄 씨가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입건 유예가 되었던 겁니다. 이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마초보다 훨씬 중독성이라든가 환각성이 높은 그런 어떤 마약류고 만약 이것을 복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산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되는데 네. 입건 유예를 했다라는 이것은 좀 너무나 황당한 처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YG가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뒤에서 좀 조직적으로 관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제보자를 대신해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분이 계십니다. 방정현 변호사 인터뷰를 듣고 오시죠.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더 많은 사실 연예인들 이름이 거론이 되긴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거는 진짜 뭐 지나친 추측일 수도 있어요. 지나친 추측일 수도 있는데 많은 그 다른 연예인도 이게 그런 마약을 했다는 정황들이 있는데 그걸 오히려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예인들을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제보자 입에서 나오긴 했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적발된 사람들 이미 적발된 사람, 처벌된 사람 말고 네. 많다. 네. 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찬 의원님, 이런 가운데 이 YG 소속 가수들
예전에 삭발을 했던 모습들이 이번 마약 사건과 좀 무관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저는 그때 한창 그 머리를 삭발하고 이제 아이콘이나 GD가 나왔을 때 되게 개성 있게 본인의 스타일을 가꾼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소름이 돋네요. 이게 흔히 이제 머리털이나 혹은 이제 몸에 있는 채모로 마약 성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제 마약 범죄자들이 이제 약물 성분을 검출되지 않으려고 삭발하거나 탈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BI 역시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이제 YG 연습생 출신 한모 씨가 이 진술, 그러니까 본인이 BY가 마약을 줬다라는 진술을 번복한 시점 이후에, 그러니까 2010년 9월쯤에 이 아이콘이 일본에 가서 콘서트를 한 정황이 있었고요. 그 콘서트를 하는 와중에 BI가 삭발을 하고 탈색한 모습 역시 관찰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드래곤 역시 이제 2011년 8월 초에 어떤 한 록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또 삭발을 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한창 그 마약 관련해서 그 대마초를 흡입했다 안 흡입했다로 되게 문제가 많았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 이후에 좀 그 논란이 있었던 와중에 삭발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 당시에도 조금 이게 의도적으로 삭발한 거 아니냐는 좀 의혹들이 많았는데 역시 지금 좀 종합을 해보면 좀 연관성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시기와 이 삭발을 한 시기가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주원